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평소에 혼자 하는 방송을 한 20분, 30분 이렇게 올리다가 지난주 비보쇼는 1시간이 넘었죠. 그래서 제 방송을 매주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지난주 방송 왜 이렇게 길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비보쇼 후기니까. 저는 지금 비보쇼 후유증으로 일주일이 지난 아직도 목소리가 온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노래방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그냥 언뜻 들으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목소리 톤이 조금만 올라가면 쇳소리가 나요. 제가 이제 쉬암주 녹음 때에는 높은 톤을 좀 잘 안 쓰다 보니까 비교적 괜찮기는 한데 좀 평소에 목이 엄청 까끌어워요. 아니, 내가 그 수많은 콘서트, 이벤트, 행사 이런 걸 다녀봤어도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안 돌아온 적이 없었는데 비보쇼 갔다 와가지고 이 안 돌아온 거 싫어하냐고요. 비보쇼가 그만큼 너무 재밌었다고요. 또 보고 싶다고요. 비보쇼 언제 또 해요? 비보TV에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그 은연이가 비보에서 비하인드 올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설마 그 딸랑 바쁘다 바빠 은희의 하루 그 영상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더 올려주세요. 안 고독한 WV 방에서도 맨날 언니들 보고 싶다고 우는 땡땡이들 굉장히 많은데요. 비보에서 이것저것 좀 진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 비보쇼 오프닝 3도 영상에 나오게 되어가지고 비보쇼 티셔츠 하나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2023, 2024, 2025 비보쇼 티셔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티셔츠 둘 중에 하나를 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만 유일하게 또 2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회차 비보 엔딩에 땡땡이들 목소리가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비보쇼 끝나고 땡땡이들 인터뷰했다면서요. 저도 봤으면은 무조건 인터뷰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어쨌든 비보쇼가 끝나자마자 그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못한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냥 제가 합니다. 예,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급하게 모은 거라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제 주변 땡땡이 몇 분의 목소리를 모아보았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언니들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거는 언니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만송 작사가 제주도 허범땡 빠숑입니다. 언니들 이번에 공연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언니들 편지 정말 감동받았고 언니들 이미 알려졌지만 노래 실력에 진짜 감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도 안 더웠거든요. 그리고 언니들 덕분에 제 친한 땡땡이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추이를 보아자 하니 매해 공연하는 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공연 해주시는 거 맞죠? 내년에도 꼭 갈게요, 언니들. 그리고 내년엔 그만송 제발 부디 불러주세요. 언니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가쁘땡에서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볼빨간 지찬명입니다. 저는 콘서트 후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공연 3일 중에 첫날하고 마지막 막콘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제가 출발해서 가다가 도로 집에 돌아오는 곧단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피라서 티켓을 놓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티켓을 놓고 온 것도 오픈 카톡방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티켓을 놓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개찰구에 돈 내고 플랫폼에서 지하철 기다리다가 채팅창을 봤는데 티켓 챙기셨죠? 이렇게 써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도로 집에 온 일이라서 중간에 돌아온 건 아니었고 다행히 공연 5시간 전에 출발한 거라서 늦지는 않았고 여유 있게 도착했었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첫날 공연 옆좌석에 제 스탠딩석 앞좌석 쪽으로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외국인 분이 같이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이 외국말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지 알지. 그만 뭔지 알아, 나도. 왜냐면 저도 첫 공연 때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내가 갱년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 심정 다 알고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문세윤 씨의 배로 건반 치는 거 그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그거 조금 아쉬운 거고 마코는 정말 마지막 콘서트답게 아주 완벽했다. 공연은 그냥 퍼펙트 그 자체였다. 특히 이영자 언니가 나와주셔서 10주년 공연에 그게 완성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공연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광주 사는 햄땡입니다. 비밀보장 화이팅! 은희 언니, 수기 언니 화이팅! 비보쇼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운이 너무 심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언니들 생각나서 멍해지고 결국 또 공연 때 언니들이 보여줬던 무대 영상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대의 하나하나에서 언니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땡땡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나 진심으로 웃게 해줘서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비보쇼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콘서트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다음 콘서트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언니들 사랑해요. 은희 언니, 수기 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은희 언니, 수기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송은이 정수리 김숙 보조개입니다. 비보 495화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로 전화 연결했던 김연땡입니다. 그때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만 빡빡 지르다가 끝났잖아요. 그래도 언니들이랑 통화하고 언니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매주 방송 펑크 없이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보쇼 이벤트 3도 영상으로 무대를 함께 꾸밀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비록 저는 목이 쉬었지만 3일이나 언니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언니들 항시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언니들 피곤하시면 땡땡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니까요. 걱정하지 않게 쉬어가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희 언니! 은희 언니, 수기 언니, 비보쇼 3일 공연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송은이, 정수리, 김숙 보조개는 항상 언니들 옆에 있으니까요. 내년 비보쇼 때 또 봐요. 그 전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들 사는 동안 많이 버시고 많이 노세요. 언니들 정말 사랑하고요. 언니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땡땡이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forever! 네, 이상 빠숑맨, 볼빨간 지천명, 햄땡이, 북끄땡, 북이, 송은이, 정수리, 김숙 보조개 이렇게 총 6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지천명님의 녹음분에서 갑부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번 비보쇼 때 저희가 새로 만든 이름이거든요. 원래 제가 동갑땡땡이 저 포함 4명을 모아서 갑땡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북구땡님이랑 같이 다니게 되면서 비보쇼 때 또 다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갑땡이들이 막둥이인 북구땡을 너무 좋아하고 귀여워해서 우리 갑땡이 방에다가 초대를 했어. 근데 이름이 계속 갑땡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땡이 더하기 북구땡 해서 갑부땡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녹음해준 부기도 부자 들어가잖아. 어쨌든 이게 각각 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이렇게 받은 거라 가지고 음질도 제각각, 내용도 제각각이지만 뭐 이런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 녹음할 때랑 다르게 그냥 소음이 있는 상태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냉장고 코드를 뽑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비보쇼를 생각하면 할 얘기도 많고 행복한 기억도 되게 많아가지고 WV 안구독방은 여전히 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역시나 언니들 보고 싶어요 인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땡방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게스트로 심태윤 씨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시지는 않았고 심양에서 뒤풀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심태윤 씨가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태윤 씨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비보를 최근에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심태훈 씨를 알 리가 없죠. 게다가 저는 원래 심태훈 씨 데뷔했을 때부터 좋아했었으니까 얼굴을 알아봤는데 어쨌든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비보쇼 3일을 다 갔는데 단체 사진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토요일날 1열이었는데 맨 앞에 앉았던 그날조차 내가 단체 사진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약간 열받은 상태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은희 언니가 인스타에 분실물 찾아가라고 글이랑 사진을 올리셨는데 샤크라 송은이 사진에 웃고 있는 제가 찍혀 있었어요. 그 스태프분이 무대 위에서 언니 등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관객들 보이는 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저를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관종이라서 단체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에 비욘세 공방 때도 한번 사이드를 다 잘라먹은 단체 사진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단체 사진이란 모름지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거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실 때에는 모두가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이 사진에 집착하는 팬들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쪽잠 때는 최 작가님이 열일하시고 국화 PD님이 안 보이셨었는데 비보쇼는 국화 PD님이 열일하시고 최 작가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프로젝트마다 뭔가 돌아가면서 담당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은희 언니, 수기 언니만큼이나 스쳐가기만 해도 반가운 분들이 이제 오래된 직원분들이셔가지고 비보쇼 내내 괜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보 식구들 얘기하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나만 웃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제 저하고 햄땡이하고 공연 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위치를 모르겠는 거야. 일단 햄땡이님은 올림픽 공원이 처음이시고 저는 원래 길을 잘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잠깐 헤매고 있었는데 햄땡이님이 지나가는 스태프분을 붙잡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스태프님이 누구시냐면 한희 매니저님인 거야. 이제는 그냥 매니저님이 아니고 매니저 짱이 되신 한희 팀장님? 저는 사실 햄땡이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가지고 한희 매니저님을 알아봐서 언니들 얘기를 물어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야. 근데 한희 매니저님이 엄청 당황을 하시면서 그 앞에 계시는 다른 직원분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햄땡이가 화장실을 물어봤구나 싶어서 나 혼자 뒤에서 깔깔거리고 뒤집어진 거지. 근데 한희 팀장님이 다시 이렇게 화장실을 물어본 그 직원분도 좀 당황하시면서 한번 삥 둘러보시더니 저쪽이네요 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또 나중에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직원분도 쪽잠 전시회 때 봤던 분이에요. 정말 갑자기 당황하셨을 한희 팀장님이랑 직원분 정말 죄송하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갑부땡들한테 하면서 막 웃었어. 근데 이제 햄땡이님이 원래 모르는 데 가면 스태프 목걸이 걸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맞다 그게 맞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계속 웃긴 거예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자지러지게 웃었어. 정작 햄땡이님은 한희 매니저님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게 더 웃기지 않아? 이거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우리 갑부땡들이 전부 다 한 개그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있으면 신나. 같이 있으면 좋아. 그래서 이런 인연을 또 만들어준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비보쇼 정말 너무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비보쇼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야. 비보쇼 때 은희 언니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땡땡이와 땡땡이가 될 사람. 맞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땡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북구땡님이랑 멋슬송 사진을 보다가 은희 언니가 입은 비키니 팬티가 작년이랑 다른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야. 작년에 그 수기 언니가 입었을 때는 진짜 끈 팬티 같은 거여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이고 숭하다 이래 했었는데
이번에 그 멋스롯을 입은 은희 언니 사진을 보니까 팬티가 조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은희 언니가 조금 민망해 하셔서 나름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방 잡아놓고 하룻밤 꼴딱 세워가면서 비보쇼 얘기를 하면 되게 좋겠는데 좀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비보쇼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북구땡님과 어로드커피에서 만나가지고 마반장까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 혼자 어로드에 갈 때에는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왔었는데 저보다 멀리서 오시는 북구땡님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계속 놀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김에 마반장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북구땡님이 마반장을 안 가보셨다고 해서 제가 꼬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은희 언니 보러 국제방송 영상 마켓에 가서 신인감독 김연경이라고 써있는 출입증 목걸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김연경 감독님을 좋아하는 언니한테 그 목걸이를 전달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어로드에 있을 때 근처에 계셔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오셔서 차나 한잔 하실 수 있냐, 친구가 한 명 같이 있는데 괜찮겠냐. 그 언니도 내향인이어가지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내향인들은 모르는 사람 갑자기 소개받는 게 좀 힘들다면서요. 물론 저도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시켜주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양쪽에 미리 물어보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비보쇼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갑땡이랑 북구땡이랑 소개시켜주고 갑부땡이 된 거란 말이죠. 어쨌든 다행히 처음 보는 두 분이 서로 신인감독 김연경 다큐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포카도 서로 보여주고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막 되게 어색하진 않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언니가 이제 여행 갔다 오신 김에 핸드크림을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조금만 발라도 되는 거를 저는 모르고 엄청 많이 발라서 손이랑 팔이랑 다 번들번들 광이 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언니한테도 되게 많이 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3명 다 손이 번들번들거렸어. 언니는 와가지고 정말 차만 한잔 하시고 얘기만 조금 하다가 귀가를 하셨고 저하고 북구땡님은 계속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구땡님이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1층에 은희 새끼 팀장님 와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어차피 화장실 갈 거여가지고 가는 김에 슬쩍 이렇게 지나갔는데 직원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계셔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제 쪽을 보셔가지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팀장님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하고 물으시길래 저도 모르게 비보쇼 끝난 지 일주일? 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늘 다 비보티 입고 오셔서 라고 하시길래 방금 지나간 비보티 입은 그 친구는 제 일행입니다. 저희가 아직 비보쇼 여운이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가 둘 다 이상하게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갔어요. 먹는 거는 평소랑 비슷했거든요. 커피 한 잔이랑 물 조금 그리고 케이크 2개 이렇게 먹었는데 와, 그날 어로드에서 화장실만 한 3-4번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랑 북구땡이랑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지? 라고 하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북구땡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팀장님이 신메뉴 촬영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길래 저도 이제 교대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김에 팀장님한테 신메뉴 나와요? 하고 여쭤봤더니 작년에 나왔던 밤 티라미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나온다는 거야. 그럼 신메뉴 나오면 우리 또 먹으러 와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메뉴 사진을 다 찍으셨는지 저희 먹으라고 티라미수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했어. 근데 사실 저희 테이블에는 이미 케이크 2개를 깨끗하게 싹싹 긁어 먹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팀장님 보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근데 어쨌든 갖다 주신 티라미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티라미수가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뭐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기존에는 컵에다가 이렇게 티라미수를 만들어주면은 포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개별 포장이 가능한 용기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포장 때문에 용기를 바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끼리 했어요. 우리끼리 했는데 나중에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포장 때문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맛 좋은 티라미수를 얻어 먹었고, 그리고 11월부터 판매가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료, 맛있는 디저트, 편안한 분위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어로드 커피를 기왕이면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작년에 지천명님이랑 마반장에 가고 한참을 못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북구땡 친구와 함께 마반장을 가게 되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장산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녁 시간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반장 언니가 차 한잔 하시면서 쉬고 계실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언니 오랜만이에요 라고 했더니 마반장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부산! 이랬는데 제가 대구라고 대답을 하니까 맞춘 줄 알았는데 틀렸네 하셔가지고 서로 또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 때부터 마반장을 다녀가지고 언니가 기억하시기 쉽게 그냥 대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안쪽에 자리를 잡고 둘이서 이제 감자탕 중짜를 시키면 되냐 여쭤보니까 그래라 하셨는데 저희가 비빔 칼국수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 감자탕은 소짜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음식 나오고 나서 마반장 언니랑 잠깐 그냥 비보쇼 어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앉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손님이 겁나게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막 되게 붐비는 시간대는 좀 피해가지고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언니랑 얘기도 많이 못 나눴는데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저희 식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뼈 발라먹는 거를 좀 잘 못해가지고 이런 뼈 음식은 제 의지로는 잘 안 먹거든요. 치킨도 좀 순살 위주로 먹거나 그냥 젓가락으로 쏙쏙 집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마반장은 일단 감자탕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비빔 칼국수에도 제가 안 먹는 초록초록한 채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마반장에 가면 평소에 제가 안 먹는 초록이들까지 싹싹 긁어먹고 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마반장의 장점. 그래서 내가 마반장 가서 비빔 칼국수 싹싹 긁어먹으면서 맨날 같이 간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우리 엄마가 보면 진짜 기함할 거다. 그래서 엄마가 주는 채소는 하나도 안 먹었거든. 저희가 감자탕이랑 비칼까지 다 먹을 동안에 이제 홀 손님도 되게 많았고 배달 손님도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로 뭐 마반장 언니랑 거기 일하시는 주방 이모님들까지 다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드디어 조금 여유가 되셔가지고 아까 나누던 얘기를 마저 나눴어요. 그래서 은희 언니랑 뭐 통화하신 얘기도 해주시고 수기 언니랑 같이 놀았던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북구땡님은 처음 왔잖아. 그래가지고 스티커랑 마반장 언니 사진이 붙은 소주컵 이런 것도 챙겨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다 받았던 것들이어가지고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 더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입고 갔던 비보쇼 티셔츠랑 언니들 사진 인쇄된 우산도 보여드렸더니 은희가 이런 거 참 잘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보쇼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샤크라 그 옷 입은 거랑 머슬송이랑 이런 거를 보여드렸는데 참 별걸 다 한다면서 이게 왜 찐친 마반장 언니가 보는 은희 언니랑 땡땡이인 저희가 보는 은희 언니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반장 언니의 리얼한 그 반응 너무 웃겼고요. 저희가 이제 슬슬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마반장 언니가 새로운 친구 사진 찍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마반장 언니랑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마반장 언니의 시작은 은희 언니 친구였잖아요. 근데 땡땡이들이 가면 항상 즐겁게 맞이해주시고 또 이뻐해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반장 언니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만나면 즐거워요. 그리고 저희가 마반장에 왔다고 감자탕 사진이랑 비빔 칼국수 사진을 올렸더니 더 퍼블리셔 대표 땡땡이님께서 저도 마반장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가요 라고 했습니다. 대표 땡땡이님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비보 투어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흐 다흐 요후 출격하겠습니다. 그 지난 방송 들으시고 아흐 다흐 요후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 예전에 밥블레스유에서 트로트 가수들 뭐 장민호, 이찬원 이렇게 뭐 나왔을 때
난다김 수건니가 장민호 씨한테 아흐다흐 요흐로 트로트를 가르쳐줬다. 수기 언니가 장민호의 트로트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보쇼 때 밖에서 들으면 리허설 소리가 조금 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대표 땡땡이님이 이벤트 부스 준비하시면서 대충 좀 멀리서 들었을 때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아흐다흐 요흐 장민호 씨가 오는 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했었는데 결국 아니긴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암호가 되어서 되게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아흐다흐 요흐만 쳐도 밥플러스유 영상이 뜹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튼 그렇게 결성된 아흐다흐 요흐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마반장에서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에 자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진 것도 있고 일요일에도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9시 전에 헤어졌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 레코드 페어에 삐약삐약 폭스가 부스를 하게 되어가지고 일요일에 잠깐 들르러 갔는데요. 저녁에는 또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을 보러 가야 해가지고 일요일도 하루 종일 일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요일에 레코드 페어를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은희 언니, 수기 언니가 그려져 있는 비보쇼 굿즈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우산을 자주 쓰고는 싶지만 비가 오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레코드 페어 장소가 있는 뚝섬역에 내리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가방 안에 챙겨갔던 외투를 꺼내 입고 삐약삐약 부스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해가 쨍 하고 나면서 더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투를 또 다시 벗었어요. 정말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 다 보고 밤 되니까 또 추워지긴 하더라고요. 여튼 제가 작년에 삐약삐약 폭스 때문에 처음으로 레코드 페어에 가봤는데 그냥 제가 작년이랑 올해만 가봐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귀여워진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레코드 페어다 보니까 부스마다 음악을 굉장히 많이 틀어놓고 있었고 삐약삐약도 이번에 음악의 사생활 99의 주인공인 얄개들의 음악을 틀어놨는데 옆 부스에서 캐롤을 너무 크게 트니까 이게 묻히더라고요. 역시 연말에는 캐롤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2시부터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얄개들 유한모님하고 심규태 작가님 사인도 받고 그리고 뭐 다른 부스도 한 바퀴 쓱 돌아보는데 놀 유니버스 부스도 있더만요. 자우림 소속사인 인터파크가 지금 놀 유니버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스 안에 자우림 LP만 가득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자우림 최초 공개였나 미공개였나 하여튼 그렇게 적혀있는 LP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쳐가면서 요조님을 본 것 같은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혹시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레코드 페어 책자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내 부스가 있고 야외 부스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삐약삐약은 야외 부스여가지고 조금 추웠어요. 근데 비만 안 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그 순간 되게 추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3시 정도까지 삐약삐약 부스에 있다가 불키드 작가님한테 저 오늘 라이브 클럽 데이에 아디오스 오디오 보러 가요. 전 이만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정열이 시작되어가지고 지하철역 내부 화장실이 있는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려가지고 정말 호다닥 빨리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출발을 했어요. 오늘 내일 중에 할 것 같기는 했었는데 이게 왠지 집 밖에서 시작하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 항시 패드를 챙겨 다니다 보니까 재빨리 수습을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하지만 일단 라이브 클럽 데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FF로 먼저 간다. 아디오스 오디오는 FF에서 공연을 했고요.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갔는데에도 이미 제 앞에 한 30명 정도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던 분이 아디오스 오디오 버튼도 달고 계셨고 어쨌든 저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입장하자마자 딱 하나 비어있는 의자를 재빨리 사수하였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조금 앉아서 보고 싶어요. 무릎이 이제 견뎌주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아디오스 오디오랑 워킹 애프터 유 보러 FF에 갔을 때 얘기를 하면서 FF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로 제가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왠지 위험해 보이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까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대신에 바닥은 끈적거리지 않았고 술을 파는 바의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왔으니까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여기저기서 리모델링 후가 더 불편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일행들이랑 하기도 하고 왠지 누구 들으라는 듯이 되게 크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다 귀찮고 그냥 얼른 아디오스 오디오만 보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춥고 배고프고 정열 중이라서 그냥 일단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빠른 기가 요망. 근데 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잠도 솔솔 오는 거지. 이 거지의 3요소를 충분히 갖췄어. 근데 제가 앉아 있던 자리가 좀 또 뒤쪽이어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딱 그 호정 언니 얼굴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이사이로 보면서 음악을 즐겼습니다. 아디오스 오디오는 오늘도 참 아름답고 멋진 공연을 해주었어요. 관객들이 앵콜을 외쳤는데 라이브 클럽 데이는 시간표대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단체 사진만 다 같이 찍고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올해 보는 마지막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이라서 우리 호정이 언니 얼굴 한번 또 봐야 되니까 퇴근길을 기다리러 나갔는데 지난번 아디오스 오디오 롤링홀 단독 공연 때 알게 된 듀듀분이 아는 척을 또 해주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전 또 호정 언니랑 사진도 찍고 희미 쿠폰을 드렸어요. 희미 쿠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픽셀이 다 깨진 희미스타의 명함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저를 한번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쿠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정이 언니한테 주면서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희미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드렸더니 아 희미도 우리랑 같은 세대구나.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픽셀이 깨진 명함으로서 조금 부끄러우니까 쿠폰으로 좀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호정이 언니랑 인사까지 다 나누고 저는 이제 바로 집으로 왔는데요. 오는 길에 저녁 반찬거리를 좀 살까 하다가 진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대충 그냥 또띠아에 치즈 뿌려가지고 먹었고요. 그 오늘 있었던 얘기까지 다 하고 나니까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비보쇼 후기 회차라서 안 하고 지나간 얘기가 생각난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마저 하고 끝낼게요. 제가 노브랜드 저소음 버티컬 마우스를 올해 2월 말에 사오자마자 3월 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저소음 버티컬에 익숙해질만 하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인터넷 테스트할 때 마우스 소리가 예전만큼 크게 안 들린다고 좀 좋아했었는데 고작해야 한 7달? 8달? 정도밖에 못 썼네요. 집에 마우스 여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급한 대로 다이소에 갈까 했는데 혹시나 하고 뒤져봤더니 버티컬 쓰기 전에 잘 안 돼서 구석에 처박아놨던 마우스가 보였어요. 원래 제가 로지텍 키보드랑 마우스를 세트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좀 안 먹히는 바람에 키보드는 그대로 쓰고 마우스만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버티컬로 바꾼 게 또 말썽이다. 사실 마우스를 찾기는 했지만 이게 버벅거려서 처박아둔 건데 다시 움직여줄 리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하면서 손은 움직이고 있어 또. 다시 연결을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조만간 또 다시 마우스를 알아보고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편집을 하려면 마우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편한 마우스를 다시 찾기 전까지는 또 한동안 딸깍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 이 마우스랑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요새 엄마나 가족들이랑 재미있게 지내는 꿈을 자주 꿉니다. 실제로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도 없는 게 현실이지만 꿈에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딱 깨자마자 눈을 뜨고 바로 떠오른 게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 박정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가족을 만들고 싶어. 이제 나한테 가족은 선택이야. 너하고라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자다 깨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뜬금없지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난 김에 드라마 리뷰나 할까? 이야기 흐름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을 때 소청룡탕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짜로 많이 추워지긴 했나 봐요. 정말 콧물, 기침, 비염이 막 올라와가지고 소청룡탕을 하루에 한 포에서 2포 정도는 필수로 먹게 되었고요. 혹시 저처럼 감기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좀 잘 맞는 약이 있다 하시면 그런 거 좀 잘 챙겨 다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옷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장갑을 끼고 돌아다녔어요. 장갑을 끼니까 체온이 조금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건강부터 단단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끝!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